저희는 이제 또 지역 방송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지역 이슈를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해송숲이 있는 곳이 어. 강릉이라고 해요. 네. 해송숲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불법 사항이 전혀 없고 절차를 다 밟았는데 네. 불허를 하면 어떻게 돼? 소송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강릉시에서는 이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불허를 했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자의 말이 맞다. 처분이 위법하다. 일단 시군이 먼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연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강릉 지금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있는 그 천혜 경관들이 훼손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발길을 끊을 것 같아요. 황금알 나는 거리에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쵸. 자기들의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수를 해야 하거든요. 네.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또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 경관 계획은 이제 강제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부산 같은 해운대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양양이 그렇게 될 것이다. 속초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지금. 자기 땅에 짓겠다고 하면 건폐 용적률을 맞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니까. 강원 기자들의 수다 사랑방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한재현 국장님, 이면 선배님, 그리고 정별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또 지역 방송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지역 이슈를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아무래도 뭐 종편도 있고 요즘에 뭐 지상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역 신문 그리고 지역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슬로건도 소리암 강릉이죠. 곳곳에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이제 강릉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게 소나무인데 특히 국내 유일하게 해송숲이 있는 곳이 강릉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해송숲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강릉이 이 소리암 강릉이 이런 불릴 만큼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 지역이었고 네. 특히 송정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700년 전에 자연적으로 씨가 날아와서 그쪽에 이제 소나무 숲을 이루게 된 곳이래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송숲이 우거진 것은 국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근데 최근에 해안 침식으로 모래가 깎이면서 좀 많이 소나무 뿌리가 드러나고 뭐 쓰러지고 해서 많이 훼손이 됐고 또 이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개발 수요가 네. 너무 많이 높아지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소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뭐 그만 소나무를 없애야 한다라는 국민 청원까지 낼 정도로 네. 그 해송숲이 위치한 그 송정해변에 어느 그 서울의 한 업체가 이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매입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도립공원이고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곳인데 동계올림픽 특구라고 하면서 2015년에 이제 해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인허가가 가능하게 이제 했으니까 그 틈을 틈타서 이제 자산가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면 좋겠다 하고 인허가를 냈네요. 재작년에 냈는데 작년에 이제 강릉시가 일단은 불허를 한 거야. 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해송숲은 이 보호의 가치가 워낙 큰데 이거를 허가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불허를 했어요. 했는데 불허를 하면은 이 인허가 과정에는 법적으로 알겠지만은 불법 사항이 전혀 없고 절차를 다 밟았는데 네. 불허를 하면 어떻게 돼? 소송이 걸려요. 그럼 행정소송 걸리면 패소를 하죠. 그럼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 관련 공무원들 다 감사받고 뭐 징계받고 막 이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강릉시가 결국은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좋은 데다가 해줄 테니까 대토라고 하죠. 토지 교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근데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릉 시의원께 전화 연결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 네. 어떠실까요? 네. 저희 이재한 의원님이라고 강릉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한번 연결해서 강릉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헬로브 전화입니다. 네네네. 네, 이번 주제가 강릉 소량이거든요. 지금 뭐 강릉 지역 주민들이 소나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강릉 시민들에게 소나무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을 예양 무인향의 도시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우리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소나무 하면 강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강릉은 강릉시의 슬로건이 이제 솔향 강릉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갖는 소나무의 의미는 상당히 깊다고 의미가 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상징이네요. 소나무는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올림픽 이후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개발 정책들이 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상의 문제가 있어서 국민 청원까지 지금 주민들이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릉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또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산의 대부분은 이제 또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모두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개발, 특히나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 소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사유재산권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존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행정에서는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개발 행위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도 특히나 이 보존이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철저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 청원까지 올라갔던 그 부분들은 이제 송정에 숙박시설을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는 이것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서 이것을 반려함으로 인해서 실은 이제 법적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조금은 간과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일보 이무헌 부장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더 예.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러한 유사한 이제 시설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 우려가 좀 되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나무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지금 동기부여를 해주셨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보존이 필요한 데들은 과감하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그것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 매수 등을 통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하고 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릉시에서 그러한 보존 가치가 있는 부지 경우에는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이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에는 보존이나 개발이 절충할 수 있는 네. 더 미래적인 선택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네요. 지금 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번 건을 인용을 하면서 좀 더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일단 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행정청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처분을 할 때 좀 행정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 그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서 좀 다툴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권익이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구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행정심판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는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좀 다툴 수 있도록 심리 의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강릉 지역 소량의 네. 경우에는 강릉시에서는 이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불허를 했고요. 사업자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강릉시의 처분이 위법하니까 이것을 취소해달라라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자의 말이 맞다.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지금 뭐 국민청원에도 올라오고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의 결과를 뭐 뒤집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에 기속력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이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서 이제 처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국민청원처럼 소나무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강릉시에서 뭐 다른 부지를 준다든지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주던가 아니면 뭐 사업자가 스스로 그럼 보존해야겠다라고 해서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뭐 실효성은 크진 않겠죠. 예. 네. 이 밖에도 뭐 강릉 지금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있는 그 천혜 경관들이 훼손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선배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 기사를 내셨잖아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양양 네. 죽도 해변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는 죽도라고 하면은 해변에 붙어 있는 섬인데 작은 섬 경관이 엄청 좋아요. 서핑으로도 엄청 서핑 명소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핑하기도 좋고 그래서 명소에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또 해외 안 가는 서퍼들이 다 여기로 오고 하니까 러시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일단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세워놓고 20층 규모의 생활형 스포츠 시설 3동이 한꺼번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 2곳이 허가가 났어요. 근데 20층이면요, 그거보다 2배 반인가 그래요. 죽도 높이보다. 그 뒤에 있으면 죽도 일단 다 가리고 네. 거기서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자기 거소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와서 쓰레기 버리고 뭐 이렇게 경관은 자기네들 앞마당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양양이 심각하고 네. 속초는 더해요. 청초해변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거기 한 1.5km 반경 보면은 거의 맨하탄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호텔, 오피스텔, 생활형 스포츠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 지역이 이미 예전 기준으로 상업시설로 돼 있는 곳에는 자본가들이 벌써 이제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해안 천혜 경관이 무너진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빨리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 층수 제한을 한다든지 개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계속 동해안 다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동해안에 철책이 있잖아요. 국가 안보에 따라서 철책이 쭉 있었던 그랬는데 철책선이 사라지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해안 경관을 따라서는 지금 어디 하나 뺄 곳 없이 다 그렇게 개발 행위들이 너무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 부산 같은 해운대도 난리가 났어요. 거기 80층인가 70층 가까운 건물이 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주변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망가지는. 근데 지금 양양이 그렇게 될 것이다. 속초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양 속초가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그런 높은 건물 없이 예쁜 바다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발길을 끊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양과 속초, 고성 이런 지형에 높은 건물을 짓더라도 어떻게 져야 된다는 게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사례 없이 자기 땅에 짓겠다고 하면 건폐 용적률을 맞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니까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고 경관이고 경관을 침해하지 않고 져야 되는데 다 망가지는 사례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환경도 훼손되고 경제성도 사라지는 그렇게 원주민들만 돼버리고.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관 보호 지역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경관 보호 지역은 이미 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경관 형성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20년 만에 지난해 3월에 강원도 경관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강제성은 없어요. 강원도는 경관 구조를 7개 경관 권역, 4개 경관축, 3개 경관 거점으로 구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양양 족도 해변, 그리고 속초 해변, 강릉 주문지 시장 등을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경관 거점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고층 건물이 지금 쏙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 중점 경관 보호 지역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군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체로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어요. 세우기 전에 벌써 이제 건축허가가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 뒤따라가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 경관 계획에 맞춰서 시군의 자체적인 거점 그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배님 기사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그 주변 경관에 맞춰가지고 너무 그렇죠, 높게 짓지 층수.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H 콘도 앤 리조트인데 네. 거기는 사실 짓겠다고 맘먹으면 그 자기네 땅에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한 3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7층으로 졌어요. 7층. 왜? 죽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20층짜리가 또 들어오고 그 바로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땅 주인의 생각이 되게 네. 중요하다. 그래서 캠페인을 많이 벌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업자들도 그걸 좀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논리로 이곳에 숙박시설이 지어지면 되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소중한 자연자원이 사라지면 사실 거기에 가치는 안 가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황금알 나는 거위에 배를 배를 가르는 게 가르는, 아닌가. 그쵸. 그 상황. 네. 네, 이제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이 경관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현재 경관법이라고 해서 이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법령인데요. 이제 국토의 경관, 전체적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국토 환경이라든지 지역 환경을 좀 잘 어울려지게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경관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5년마다 경관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네.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도 강원도 경관 계획이 현재 수립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제성은 없고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경관을 만들 것이다, 보존할 거고 관리할 거다 하는 기본 계획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켜지려면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겠네요. 맞아요. 지금 네. 코로나 시대는 특히 우리 강원도가 환경 쪽에 경관 쪽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좀 강원도에서 필요한 역할, 강원도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도에서 먼저 도 자체에서 시군 전체를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하고 지금 수립이 된 상태이고요. 각 시군은 그 경관 강원도에서 만든 경관 유형에 따라서 자기들의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수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경관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또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 경관 계획은 이제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강제성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강제성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뤄야 돼요. 계속 그렇죠. 따라야 돼요. 계속 아프고 이거 힘들고 주민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다 망가진다는 그런 지역 언론에 우리 LG 헬로비전과 저희 강원일보 같은 지역 언론이 계속 나서서 기획 보도를 계속 네. 해줘야만 그 해운대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슈가 됐어요. 네. 제주도도 그렇고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강원도 쪽에 우리가 이제 더 나서가지고 중앙 언론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도 그렇지만 일단 시군이 먼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느끼는 이 자연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뭐 규제가 없든 있든을 떠나서 지역에서 지키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연은
현 세대가 후세대한테 빌려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도 아까 뭐 어떤 특별 리조트가 더 높게 지을 수 있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개발과 보존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그런 노력들도 스스로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건 한순간인데 네. 복구하는 건 엄청난 시간이 그쵸.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언론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